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가 245페이지요. 245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부터 해서 제재 정리인데 표가 두 개 있습니다. 247페이지 가시면 행정처분의 일반 그 표 체크하시고 넘겨보시면 261페이지에 표 관계 되어 있죠. 행정벌 일반에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 단원이 271페이지까지인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최소 4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고 271페이지까지 하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진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리할 내용이 27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요게 5개 정도.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이 최소 9개에서 11개 정도 나온다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지금 정리할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을 다 배우셨다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각종 의무 규정이 있었죠.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설명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처럼 의무 규정이 있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정리하는 게 지금 단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한다고 보시는 게 이 단원인데 1, 2월 과정은 의무사항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3, 4를 이해하시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뭐가 있고 제재 성격이 뭐인가, 그 다음에 제재를 할 때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사후에 어떤 필요한가, 제재의 종류하고 제재를 할 때 사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제재를 한 다음에 사후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이걸 정리하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표 행정처분에서 표를 보시면 일단 정리하기 전에요. 247페이지 행정처분 1번에서 대상자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죠. 행정처분하게 되면 둘째 칸에 처분, 권자, 등록관청이 있고 옆에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있죠. 그래서 그 표는 횡적으로 옆으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 있어요. 이 2가지 표는 뒤에 나중에 나올 것이고, 지금 표가 행정처분에 관한 표죠. 그러면 법에서 제재 내용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말은 제재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제재 내용을 먼저 구분하시는 게 가장 기초예요. 행정처분 그 표를 보시면 처분권자 옆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처럼 행정처분하게 되면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행정질서벌은 1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행정질서벌 이렇게 불러요. 형자부터면 형사, 책임, 형벌은 3-3, 1-1 들어보셨죠?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행정형벌이다. 종류는 3-3, 1-1.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와 과태료가 있다. 틀렸죠?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별도 제재인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으로 이름을 공통이 행정질서벌 5자 중에서 질서 빼버리면 남는 게 행정벌이죠. 행정형벌 4자 중에서 형자 빼버리면 남는 게 행정벌이죠. 그래서 행정질서벌하고 행정형벌을 뭐라 부르는가? 행정벌 이렇게 불러요. 자, 앞에서 양벌 규정이라고 배우셨죠.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자가 고용인이고 업무상 행위하다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위반행위 한 때 직접 징역형 벌금형 형벌을 위반한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재판해서 관리 감독성의 과실이 있으면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을 과하겠다. 이것이 양벌 규정이죠. 그래서 지금 제재 세 가지 중에서 양벌 규정과 관계 있는 것은 뭐입니까 하면 행정 형벌만 양벌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행정 질서벌하고 행정 처분은 양벌 규정과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행정 형벌은 당연히 징역형 벌금형은 법원의 재판 대상이니까 법원이 재판에서 죄를 묻는 것이 형벌이면 형벌을 주는 사람은 법원이겠죠. 그러면 형벌 빼고 행정 처분인 취소 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은 법원하고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이죠.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청장 이름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업무를 관할하니까 등록을 한 자,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결론은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만이 누구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그 말입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이죠.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이죠.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자이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서를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자이다.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 할 때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권한을 가진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권한을 가지고 지정서를 교부한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서를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권을 가진다. 그러면 처분권자에 대한 처분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처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뭘 취소하는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 행위일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뭐입니까 하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이고, 우리가 쭉 암기를 쭉 해왔던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 업무가 핵심이다 그랬죠. 중개대 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게 되는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와 관계되는 업무가 가장 핵심이고, 여기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계약 알선과 관계 있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네, 업무 정지죠. 중개 업무와 관계없는, 같은 말 계약 알선 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경미하게 과태료 처분이다 그랬죠. 요걸 구분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요건 3, 4월 넘어가시면 요건 안정이 되셔야 되고, 이제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제를 좀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개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면 대부분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인데, 중개무와 관계 있는 것 중에서 알고 계신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무 맞죠? 23일까지는 업무 정지였다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되었으니까, 추가된 내용은 이제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꼭 정리하시고, 그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등록 간청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당연히 자격을 취소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겠죠. 자격 취소 처분 대상 이외에도 소속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수행하다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다. 당해 중개물을 수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처럼 중개무와 관계되는 것을 하다가 사고치면 자격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처분도 두 가지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한다라고 하고 소속은 자격 정지.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을 없애겠다는 것이 등록 취소이면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한다 배우셨죠? 자격이 취소하면 자격을 없애겠다 그 말이니까 자격증 반납시켜야 되겠죠. 그럼 등록증 반납은 계약할 수 있는 뭐가 아니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등록 관청이 등록증을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자이면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한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서를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있어 지정받은 자니까 취소 처분은 지정 취소 처분합니다.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가 있고 소속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이 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 처분밖에 없지 정지 처분이 없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뿐이다? 지정 취소뿐이지 영업 정지다 업무 정지 처분처럼 정지 처분은 없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운영 규정 승인 받지 않았다처럼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지정 취소 처분 사유 이외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국토부 장관만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럼 전 시간에 배우신 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감독 관청은 누구예요? 협회에 대하여 설립 인가 보고 승인 다 국토부 장관이니까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처럼 협회가 법을 위반하면 협회는 행정처분 대상인 취소 정지 처분이 없어요. 없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충하시면 교육 중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중에서 교육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인 연수교육 통지를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통지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다음에 얼마요? 500만 원 이하. 여기에 한 문제입니다. 지금 표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만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을 주는 사람이 법원인가 아닌가를 나눠서 여기에 한 문제예요. 여기에 가장 기본적입니다. 최근 시험에 광역시장은 이렇게 나와요. 광역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광역시장은 시, 특별시, 광역시 여기 들어가죠. 광역시장은 자격과 관계되는 사람이지 등록관청에 하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은 여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 기준금액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이 기준을 또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대부분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요거 빼고
그러면 최근 시험에 5개 광고물 배우셨죠? 5개 광고물은 설치 의무가 없는데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있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 의무는 있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거짓 표기했다 나면 5개 광고물은 중개업무 관계없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해야지 5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또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나 연수기관 다 5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 바꾸면 안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형벌 대상은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대여 1-1, 자격증 양도대여 1-1. 거래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원이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으면 자기가 운영하는 망에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핵심이죠.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지정 취소받을 수 있고 유일하게 1-1 형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자이면 형벌 대상 되는데 뿐만 아니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강행중 위반이고 처벌되겠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표시광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하게 되면 아닌 자라고 지문이 나오면 다 형벌이 1-1이죠. 아닌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는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형벌 대상. 무등록 중개업자도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니까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없고 오로지 3-3.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여기 한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1, 2월 과정은 제재가 세 가지 있구나. 제재 내용이 각각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관청만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실시권자인 시도지사만이 이렇게 해서 제재권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24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로지 등록관청만이 종류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때 업무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 성격을 보시니까 등록 취소는 암기사항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한데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는 소위 절대 등록 취소라고 표현하죠. 절대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상대적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하면 절대 취소 사유를 묻는 것이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임의 등록 취소인데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는 등록관청에게 재량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다른 업무 정지 처분은 할 수 없지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처분 사유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재를 낮출 때 재량이 있으니까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난이도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이면 보통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요 지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함정에 한번 빠뜨리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암기가 되어 있는데 시험 지문에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재량을 주어서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3, 4월 가시면 다음 중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인가 아닌가 물을 때는 순수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도 업무 정지겠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결국은 뭐도 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넣어서 고르실 문제가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럼 나중에 정리를 좀 더 하시면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뭐겠어요? 절대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은 업무정지와 관계없겠죠?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까지는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되지만 절대 등록 취소나 과태료 처분은 업무정지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중에 문제 푸실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는 성격에 보니까 기속행위 밖에 없죠?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밖에 없다. 그 말은 기속이란 말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도 법에 구속되어서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 말이니까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절대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 취소로 나와야지. 이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다른 겁니다. 등록 취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격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절대 등록 자격 취소밖에 없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리고, 반대로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이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그거 해두시고, 밑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할 때 지정 취소는 거꾸로 뭐만 있고? 재량 취소, 임의 취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니까 재량 행위 되어 있죠. 재량 행위.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거꾸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 취소는 절대 취소이고 지정 취소는 임의 취소인데 이걸 바꾸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유의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암기를 다 잘 하셔도 뒤에 절대 취소인가 임의 상대 취소인가 구분 안 하시면 틀리고 나오니까 요거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고, 끝에 이제 사전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전 절차 보니까 취소할 때만 사전이 뭐합니까? 청문돼 있죠.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럼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뒤에 표를 한번 가보시죠. 261페이지 행정벌 일반에서 행정벌은 두 가지를 말한다.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두 가지 합쳐서 앞에 행정벌 돼 있죠. 종류는 3-3, 1-1이 있죠. 과벌, 주체는 벌을 주는 사람은 법원이다. 거기에 행정형벌 대상자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일반인 되어 있죠. 그건 옆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적으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벌 대상이 된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 두 가지인데 국토부 장관 옆으로 돌아가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밑줄 두 번 하셔야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광고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할 때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의심되면 확인해 달라고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응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500만 원.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그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제재를 주는 것은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그 다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인데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주는 것은 두 가지죠.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 확인 설명. 그 나중에 요약 정리가 되면 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앞뒤 앞에 표하고 뒤에 표 한 장으로 나올 겁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록관청이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표 두 가지를 좀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순수 암기사항은 3, 4월 달에 하셔도 행정처분인을 할 때 시험에는 이거 행정질서벌하고 이제 형벌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건 암기사항이고,
이제 여기 행정처분 관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뭐입니까? 요걸 보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 행정처분하게 되면 각종 취소처분하고 각종 정지처분이 행정처분이다. 그죠? 행정처분하게 되면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이 행정처분이다. 그러면 처분을 하겠단 말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해서 규제를 하고 정지처분해서 규제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규제법을 배우시는 공법에서는 중요한 게 사전 절차죠.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한다처럼 청문 실시한다처럼 사전 절차가 중요하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제를 할 때 사전 절차가 중요한데 사전 절차 중에서 중요한 게 청문입니다. 청문은 당연히 제재가 더 강한 취소 처분할 때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한다. 그럼 사전 절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청문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는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하지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해서 뭐 크게 시험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행정 처분 중에서 취소할 때만 사전에 청문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취소 처분 사유인데 청문을 하지 않는 게 예외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습니다.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했다. 법인 해산하면 이미 사망 해산과 동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 해산한 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취소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법인 해산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 취소이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 해산하게 되면 이미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사망 해산을 이유로 취소는 하지만 청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최근 시험에 청문 대상 행정처분이 아닌 것 거래정보 사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해산, 사망은 취소 사유이지만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 절차 거쳐서 청문 절차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청문을 거쳐서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면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취소받은 자에 대해서 사후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겠다 말은 등록을 없애겠다 말이고 자격을 취소하겠다 말은 자격을 없애겠다 말이니까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닌 자는 자격증은 등록증 반납시켜야 되겠죠?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대. 자격 취소 받은 날부터 7일. 등칠반, 자칠반 이렇게 하면 돼요. 7일 되면 틀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반납하겠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반납하겠죠. 자격증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겠죠. 등록증을 교반 등록관청이 반납하듯이 자격증 여기 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 여기 가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각각 등록증을 교부한 사람에게 등록증 반납이나 자격증 반납은 계약할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대상이다. 당연히 등록증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시켰다 할 때 앞에서 배우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청문을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 대상이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라고.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간판 철거한 다음에 하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몇 년 동안요?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근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죠.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 취소받게 되면 간판이 없으니까 간판 철거 대상은 당연히 아닌데, 자격 취소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가 다른 것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 결격 기간 똑같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받게 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예를 들면 부칙기업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칙은 처음부터 무자격자이죠. 법을 위반하여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받게 되면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시키고 3년 동안 부동산에 일은 못하는 것은 맞는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할 땐 두 사람밖에 없죠. 자격 취소 후 3년하고 부정행위자 처분이 있을 때는 5년밖에 없고,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하고 3년 동안 부동산 일을 못하는 결격일 뿐이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최근 시험에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틀린 질문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등록 취소가 아니고 누구? 자격 취소예요. 그 다음에 취소 처분 사유 두 가지 중에서 취소 처분을 한 다음에 취소 처분한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 힌트는 이겁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행정관청은 단계가 있어서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그 위에 시도지사가 있고 국토부 장관이 있죠. 절차상으로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극히 제한적으로는 빼고는.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관청이 갈 것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 말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하는데,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갈 때는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을 보고할 것인가, 자격 정지 처분인가? 자격 정지 처분은 좀 더 정리하겠지만 정지 기간 중에만 결격이고 여전히 자격은 보유하고 있죠. 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자니까 결국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해야 한다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해요. 며칠 걸려서 하는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때 잘 보여야죠. 그래서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왜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하는가?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만약에 경남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동네 가서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1,300만 원 띄워서 통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함정이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국장에게 보고사항이지 자격 정지 처분 사항은 등록 취소 처분 사항은 업무 정지 처분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의 보고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정지 처분은 두 가지예요.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오로지 등록관청만이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죠.
이렇게 일단 짝을 짓는 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우신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이죠. 결격 사유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미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 받은 사람은 업무 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 법에서 제한하죠. 중개업에 절대 종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임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재는 단계가 가장 경미한 단계가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정지 처분, 취소 이렇게 단계가 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미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다시 위반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봐줄 것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가 된다.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물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물으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위반 행위 유형별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4개월, 3개월, 한 달 이렇게 소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에서 자격 정지 위반 행위 유형별 6개월, 3개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습범이면 가중할 수도 있고 초범이면 2분의 1 경감 빼주기도 해요. 만약에 4개월짜리다 정지 기준이 이게 한 번 위반 행위가 아니고 최근에 또 위반 행위가 상습범이면 등록관청이나 시도의사가 2분의 1 가중하니까 최대 6개월 때릴 수가 있고 초범이면 2개월 봐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기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정지나 최대 자격정지는 얼마 초과할 수 없는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가중하여도 최대 6개월 범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교반 시도의사로부터 자격정지 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최대 기간 다 경과했을 것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 정지 처분 중에서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 중에서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통보하는 주체가 등록관청은 해놓고 뒤에 통보에 나오면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요 지문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게 나와요. 그럼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것은 뭐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것인가?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내줬다 그 말이니까 개업공사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받았습니까? 새로 개업공사 나왔죠? 명단을 통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사무소 이전 신고, 협회업 신고, 고용신고, 분사무 설치 신고사항을 뿐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한 것,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한 것을 모아서
협회에다가 통보해요. 그러면 협회 통보한다 나오면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 주체이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때는 누구에 관한 사항만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협회 통보사항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등록관청의 업무가 아니고 시도지사 업무이죠.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자격 정지는 소속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협회 통보사항이 아닌 것 하면 자격 취소 처분사항하고 자격 정지 처분사항은 등록관청의 업무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요게 이제 함정입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한다. 여기는 힌트가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여기 힌트예요. 그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이유는 지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확인한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이거나 업무 정지라면 자기가 등록 취소 처분권자, 업무 정지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청문을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하면 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업무 정지 처분하면 되는데 여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이 말은 통보하는 말은 자기가 위반 사실을 알기는 되었지만 자기에게 처분권이 없고 누구한테 있으니까 시도지사에 있으니까 통보하라. 그러면 시도지사 하는 것이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이면 두 개 중 한 개를 통보하라 그 말이죠. 이미 자격 취소 처분은 뭐 한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험을 다른 동네 가서 못 보도록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 빠지고 남은 이거밖에 없네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였고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적발했다. 예를 들면 인상을 등록하지 않았다. 또는 중개물을 수행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되면 자기가 등록관청이 소속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에게 업무가 넘어야 되니까 지체 없이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구분해서 정리할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느 학원 할 것 없이 어느 수강생 할 것 없이 지금 단계는 제재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부하는 단계가 아닌데 아직까지 앞에서 배우시던 의무사항도 정리가 안 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알고 요 정도는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경남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울산광역시에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그 시도지사가 다르죠.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해서 현재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한 경우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교부받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다. 이렇게 주어지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만 처분권이 있어요? 당연히 교부한 사람에게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이 있죠.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항상 한다 할 때 교부한 시도지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는 여기죠. 울산이죠. 그럼 야는 처분권이 있지만 위반 사실을 여기서 적발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론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교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처분권 없지만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정지 처분에 필요한 청문 절차라든지 의견 제출 기회처럼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누가 이행해 주는가? 처분권이 없는 사무소 소재에서는 네가 증을 준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내가 적발했습니다. 네가 처분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는 의견 제출 기는 내가 부여해서 네한테 통보해 줄 테니까 네가 뭐 하라고요? 처분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나오면 교부한 사람은 해놓고 절차 이행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는 처분한다 하면 안 돼요. 각각 나눠서 절차 이행은 사무소가, 처분은 교부한 사람이. 간단하게 앞에서 보셨던 게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한 사무소이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게시하고 있겠죠. 그러면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사람이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속하고 있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겠는가? 분사무소도 등록 취소 대상인가?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할 때는 등록증 반납이 돼야 되죠. 등록을 한 가게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하고 등록증 반납하란 말이 있겠죠. 그럼 결론이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신고한 가게니까 책임자가 법을 위반해도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고 분사무소에 대해서 업무 정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면 그냥 O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항상 신고만 하고 신고 필증을 게시하고 있는 가게이고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가게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법을 위반해도 업무 정지만 가능하지 등록 취소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중요한 제도가 이 정지 처분 두 가지 중에서 법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권자가 다 정해져 있죠. 위반 사유가 발생했는데 처분권자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났어요. 위반 사유는 발생되었는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처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 정해져 있는데 3년이 경과하도록 처분을 못하고 3년 경과한 다음에는 시효가 완성된 다음이니까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이나 자격 취소 처분처럼 처분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도 실수하시는 게 이거 3년 보고 등록 취소를 선택하신다든지 자격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등록 취소 후 3년, 자격 취소 3년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3년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고 청문을 거쳤고 취소 처분을 자격 취소 처분을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 개업 공인인사 아니고 공인인사 아니니 그때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지 마라 그 말이고 지금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위반 사유만 발생됐을 뿐이고 처분을 하지 못하고 3년 지난 다음에 아예 처분 자체를 못하는 게 이게 3년이에요. 답은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법에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이미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위반 사유는 발생됐는데 등록관청이 적발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할 수 있는 시효가 몇 년인데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업무정지할 수 없다.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나오면 처분할 수 없다 나오면 업무정지만 3년이지 등록 취소내 자격 취소내 자격정지 나머지는 시효가 없어요. 요거 꼭 유의하실 건요. 이 정도가 이제 처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에서 청문이 필요하고 사후 절차에서 반납 대상은 취소받은 것만.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도 아니고 반납 대상도
아니고 중요한 게 취소 처분 중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 통지했는데 나오면 교반 시도의사가 뭐 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정지 처분은 통보 절차가 있죠. 등록관청에 협회 통보할 거나 협회가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통보하는구나. 등록관청에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만. 그 다음에 교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처분권자가 누구인가, 절차행은 누가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처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데 법에서 딱 한 개만 3년간 시효를 정해놓고 3년 이내 처분을 못했다면 3년이 경과한다면 아예 업무정지 처분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게 시효제도 업무정지만.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요거 확인해보고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조항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